안녕하세요. 스타트업에서 일한다는 것 발표를 맡은 먼데이 손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이전에 잭 CTO님께서 강의를 하셨잖아요. 사실 이제 저도 제일 재밌어하는 주제 중에 하나인데 먼저 하셔가지고 좀 뺏긴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보다는 좀 재미없는 주제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래도 좀 즐겁게 들었으면 좋겠고 원래부터 오늘은 사실은 저희 팀원과 관련된 분들이 있으니까 이야기를 하자면 사실 대단히 많이 전달하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였고 그래서 좀 그런 생각들을 정리하고 생각하고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뭐요? 근데 좀 불만사항 중에 하나가 제가 다 봤거든요. 다른 분들 프레젠테이션 다 봤어요. 어제 새벽 2시에 근데 봤는데 잭은 없더라고요 앞에 이게. 그래서 좀 불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넣어달라고. 그래서 입추잖아요 오늘이. 근데 오늘 전혀 시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는 길에 대단히 무더웠고 어제 밤에도 좀 잠 잘 못 이뤘던 것 같은데 그래도 오늘부터는 이게 좀 바뀌면서 태양의 위치 자체가 바뀌잖아요. 바뀌면서 날씨가 좀 좋아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가을을 열게 돼서 대단히 좀 기쁘네요. 근데 오면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입추인데 왜 더울까? 사실 가을이라고 생각하면은 여름보다 훨씬 더 시원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전혀 그렇게 느끼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할 텐데 저도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사실 입추는 24절기는 아무래도 중국 기준으로 좀 잡혀져 있고 그리고 사실 입추 되자마자 우리가 느끼는 계절감이 추석이라기보다는 거의 한 절반쯤 지나가야 느낄 수 있고 사실 실제로 말복도 입추 다음에 있어요. 그래서 좀 항상 입추가 되면 시원하니까 생각했지만 그런 느낌들 입춘이 돼도 따뜻해지지 않잖아요. 뭐 그런 생각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군대 있을 때는 좀 계절감을 좀 많이 느끼잖아요. 그때 느꼈을 때 확실히 달라진다고 느끼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밤이 좀 달라지면 그게 계절이 좀 변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엊그제 들었던 강의 중에 하나 되게 좋았던 게 있는데 여러분들 계절감을 좀 느끼나요? 군대에서만 느꼈던. 그래요? 혹시 느끼시나요? 이게 그러면 계절감 못 느끼시는 분 딱 두 개밖에 못 느껴요. 덥다, 춥다. 이렇게. 근데 그런 사람들은 건강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건강하지 않은 거라고 해요. 사실 이제 마음이 여유가 있고 건강할수록 이 조금의 계절감들을 대단히 잘 느끼게 되고 이제 그걸 더 좋으면은 이제 언급까지 오늘 날씨 참 좋지 않니? 벌써 시원해진 것 같아. 너무 봄이 와서 너무 좋은데. 근데 여러분도 입으로 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계절감들 많이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을 했고요. 저도 그 누군가의 프레젠테이션을 따라서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부분일 거예요. 이게 아이유 그 뭐라고 하지? 커버 앨범 찍은 곳이거든요. 스페인 가서 찍었던. 그래서 똑같이 저희 다 찍었었는데 제가 이제 2년 전에 가서 찍었던 바로 그 스페인에서의 장소에서 찍는 겁니다. 저는 학생창업과 최무조이고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실 대단히 늦게 시작했지만 학교를 너무나 오래 다녀버려서 학생창업과로서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사실은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것들이 직장을 안 다녔기 때문에 좀 제너럴하게 말할 수 있는 포인트가 맞나? 라는 생각을 좀 하지만 아무래도 개인적인 생각들 되게 많이 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저는 그분이랑은 좀 다르게 주로 사업적인 얘기들 했고 우승이 많은 사업들이 됐고 투자에는 좀 인연이 없어가지고 현재 2018년 이후로 투자에 좀 인연이 없네요. 그래서 다음 투자를 기대하면서 열심히 창업을 하고 있는 먼데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3가지 주제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간단하게 제 이야기를 좀 할 거고 내가 왜 스타트업을 시작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여러분들은 도대체 왜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것을 임하는 마인드셋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이 마인드셋을 가지고 성장하기 위한 것 성장이 무엇일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2부를 좀 잘 준비를 주로 열심히 했고 좀 뒤에 가서 힘이 좀 딸려요. 그래서 아마 좀 반응이 좋으면 3부를 따로 할 생각도 좀 있습니다. 네, 오늘 출처는
거의 저의 생각이에요. 이게 뭐 그래서 좀 신빙성이 높다라고 말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제 이제 경험에서 나온 저의 생각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제 뇌지만 제가 이 기간 동안 많은 걸 봤고 많은 걸 경험했고 많은 걸 읽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주로 많이 할 거고요. 그리고 원칙이란 책, 제가 제일 좋아하고 바이블처럼 생각하는 책, 그리고 일전에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이 많이 추천했던 일 잘하는 사람은 단순하게 합니다. 둘 다 되게 좋은 책이에요. 완전히 다른 느낌인데, 그래서 한 번은 좀 테크니컬한 느낌이 좀 있고요. 그리고 요새 좀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 퇴사한 이형, 대단히 추천합니다. 이거 이제 면접왕 이형으로 시작했다가 어떻게 하면 회사에 잘 붙는지에 대한 걸 얘기하시다가 요즘에는 이제 회사에서의 일잘로는 무엇인가 뭐 이런 거 많이 하시거든요. 저도 대단히 많이 영감을 받았고, 사실 좀 같은 생각을 하는데 그걸 똑같이 생각하는구나 약간 검증받는 느낌이었다고 해야 될까요? 약간 저도 직장 안 다니기 때문에 이 생각이 옳은지 맞는지 좀 모르는데 이분도 거의 비슷하구나, 크게 다르지 않구나, 생각 구조가, 사고 구조가 결국에 정점을 향할 때 비슷하구나라는 생각 많이 했고요. 그리고 뭐 절대 성공하지 못할 거라는 책도 대단히 제가 좋아하고, 그리고 넷플릭스의 자유와 책임이라는 130장짜리 프레젠테이션이 있어요. 되게 간단히 볼 수 있거든요. 어디든 공유되어 있는데, 근데 많은 스타트업에 바이브 됐던 그 프레젠테이션 한번 꼭 추천하고요. 그리고 나무위키 좀 많이 봐가지고 항상 나무위키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고요. 그래서 저의 이야기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업이 무엇일까요? 라는 대답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 각자의 대답이 있을 텐데 이분께서 이제 잘 이야기를 해주셨죠. 그래서 이번에 바이블스러운 강의를 제가 여러 번이나 보았고 저도 참 이분과 생각이 비슷하구나 그런 생각을 대단히 많이 하게 됐고요. 여러분도 꼭 이 강의 추천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좋은 강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따로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이미 충분히 많이 얘기를 하셨고 저도 사실 대단히 비슷한 생각 가지고 있고 많은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거를 조직 관점을 봤을 때는 되게 심플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유연하고 대단히 빠른 조직, 린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직 또한 그 스타트업과 대단히 닮아있죠. 그리고 스타트업만의 그런 조직들을 가진 그 특성이 있고요. 여러분도 이걸 좀 봤을지 모르겠어요. 스타트업을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뭐 대중적인 생각 아닐까요? 그래서 좋은 편, 신속한 의사결정, 빠른 성장, 그리고 좋은 제품들, 기대하는 스톡옵션, 스페어 운영의 팀 문화 뭐 등등이 있죠. 하지만 안 좋게 가면은 역시 탑다운이 최고죠. 그리고 불안한 스윙 모델과 이 SNS의 중국대 CEO 요즘엔 좀 적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도 약간 사실은 SNS에 중독이 되고 싶었는데 대단히 안 하게 낫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과도한 자유로 인해서 날뛰는 직원들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스타트업 조직이고요. 그래서 저도 좀 고민하게 됐어요. 여기에 맞는 마인드셋이라고 하면 난 대체 왜 스타트업에서 일하게 됐을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각자가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했고 거기서 출발했을 때는 나는 왜 이 업을 하게 되었을까? 그래서 좀 돌이켜봤더니 2016년에 제 인생을 좀 돌이켜봤어요. 이제 창업을 거의 하기 직전이었었는데 정말 많은 걸 했습니다. 학교를 거의 2번 다녔고 그 와중에 학사가 5개가 될 뻔했지만 4개로 줄였고요. 그리고 사범대를 나왔고 정치외교학에서 평화연구소로 진행했고 그리고 영어를 하나도 못했지만 외국인 교류 학생회를 했었고요. 근데 여기서 제일 좋은 사람 얻었습니다. 잭을 여기서 만났고 같이 창업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물리를 대단히 못하지만 사고방식에 대단히 많이 도움되었던 물리학과 다녔고 어쨌든 좀 많은 고민들, 많은 선택지들이 저에게 있었고 대단히 많은 고민들을 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변곡점이 오게 됐던 거는 사실은 이제 취업이 되지 않았던 것이죠. 16년 상반기에 제가 처음으로 이제 원서라는 걸 써봤고 그냥 정말 오늘이랑 비슷했던 것 같아요. 3시간 만에 써가지고 했는데 끝까지 갔어요. 전부 다. 그래가지고 나는 될 것 같다. 어차피 끝까지 가는데 그런 생각이 있었지만 이 길이 맞는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고 뭐 대학원도 기웃기웃거리고 뭐 별의별 짓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방황을 했었고 그거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스타트업에 발을 들이기 전까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대단히 많은 고민들을 하실 거고 저 또한 사실은
그냥 시작하진 않았다. 대단히 많은 고민을 했었고 그 와중에서도 이제 제가 이것을 왜 고르게 되는지에 대한 로직을 한번 돌이켜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는 대체 어떤 업을 하고 살까? 저 많은 선택지 중에서 내가 어떠한 길을 골라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을 대단히 되게 많이 했었고 그랬을 때 내가 어떤 인간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택할 이 업, 내가 선택할 이 길에 내가 좀 잘 맞을까? 적합할까? 그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죠. 그래서 좀 이렇게 저를 서술을 한번 해봤어요. 그 당시에 나는 무엇인지 제가 실제로 그 당시 때 또 좀 썼던 내용들이거든요. 저는 시키는 일에 동기부여가 거의 되지 않고 규칙을 좀 잘 지키지 않아서 대단히 잘 어겼죠. 그리고 오늘도 좀 어길 뻔했는데 다행히 잘 나온 것 같고요. 그래서 꼼꼼하지 못해서 대단히 실수도 많이 했고 단수 낭비도 약하고 뭐 이런 어쨌든 것들이 대단히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내가 어디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거기다 심지어 이제 그때를 고민해보면은 저는 대단히 공부도 많이 하고 잘 이해했고 막 카일도 알려주고 뭐 혜지도 알려주고 했는데 학점은 혜진이 훨씬 더 잘 나와요. 이런 분들한테는 진짜 많이 뺏겼어요. 거의 막 제가 얘기를 해보면은 내가 생각해도 내가 더 많이 알아. 근데 나는 한 10불 빚으로 나오는데 막 8불 받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런 걸 해도 되나? 나는 역량이 부족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정말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충분히 더 많이 했고 설명도 더 잘했는데 왜 나는 왜 더 학점이 낮지? 더 못하지? 그런 고민들 되게 많이 했었고 그 당시 때 이제 카페에서 우연히 알바를 하게 됐었는데 그때 진짜 많은 걸 깨달았던 것 같아요. 사실 카페에 돈 벌려고 한 거 아니고 그냥 제가 이런 것도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해서 했었는데 정말 못했습니다. 진짜 끔찍했고요. 일단 아까 전에 말한 특성들이 완전히 다 적용됐어요. 일단 시켜서 하잖아요. 너무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예요. 재미도 없고 그 사람들이랑 얘기하는 게 재밌어가지고 막 그런 거 많이 했어요. 이거 너무 비효율적인 것 같은데 바꾸면 안 되냐? 메뉴 바꾸자. 막 디스플레이 방식을 바꾸는 거 어떠냐? 막 프로세스를 개선하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 이걸 되게 많이 먹었고 너는 그 뭐지? 메뉴 레시피도 못 외우는데 그런 거에 관심이 많니? 막 뭐 아직도 기억이 안 나는 거 초코빙수 만들려면 온갖 게 들어가더라고요. 그걸 못 외우는 거예요. 그리고 막 못 외우고 그 뭐지? 스무디 만드는데 얼음 빼고 돌리고 막 그 빵을 넣었는데 언제 꺼내는지 타이머를 안 눌러가지고 한 3개씩 다시 만들고 그런 일들을 되게 많이 하면서 나는 뭐 일을 못하는 인간인가? 그런 생각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생각을 좀 되게 완전히 전환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는 이제 사실 이제 이런 생각도 많이 했죠. 내가 신입사원으로 들어갔을 때 저 특성들을 가지고 있을 때 과연 내가 S급인가 B급인가 나 아무리 생각해도 B급인 것 같은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게 억지로 해도 난 평범한 수준에 머무르는 정도의 인간에 불과하겠다라는 생각 대단히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때 뭐 주변에 다른 진짜 카페를 비롯해서 온갖 일들을 좀 많이 했었는데 경험하게 되면서 그럴수록 더더욱 좀 확고했어요. 그렇다고 했을 때 나는 장점이 없는 인간인가? 내가 멍청한가? 이런 고민들 좀 많이 했었죠. 근데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저는 충분히 장점이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동기부여가 시킨 일이 안 된다면 원하는 일에는 대단히 동기부여가 잘 되더라고요. 제가 하고자 하는 곳에서는 열정적이게 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규칙을 잘 지키지 못했지만 융통성이 있고 그것들을 잘 돌파하는 힘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꼼꼼하지 못했지만 큰 그림은 대단히 강했고 멀리 보는 일들에는 지치지 않고 잘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이해가 대단히 좋았고요. 단순한 건 못 외웠지만 그리고 하지만 완결성 있는 일에 약한 거는 그냥 안 좋은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도 고치고 있습니다. 퍼펙트하게 해내는 능력을 키우려고 진짜 하는 단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대단히 하게 됐고 그러면 나는 여기에 적합할 것 같다. 충분히 이분들도 만나고 고민도 많이 하고 봤을 때 내 역량은 이곳에서 더 잘 사용이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시작을 하게 됐죠. 그분과 함께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은 왜 스타트업에 일하는지에 대한 고민은 멈춰서는 안 되고
사실 좀 그냥 우연치 않게 시작하더라도 끊임없이 고민을 해주셔야 돼요. 만약에 큰 고민 없이 진입하게 됐다고 하면은 맞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큰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떠한 길을 가든 스타트업이든 아니든 계속해서 여러분 자신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될 거고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이라고 할 때 오늘의 정의는 조금 다릅니다. 토스 이러면 스타트업이라고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스타트업이지만 오늘의 얘기는 내가 이 조직에 적합한가 시리즈 A 이하 20명 미만 뭐 완전 초기 초기 창업부터 5년 이내의 회사에서 뭐 그런 회사들의 특징들은 이런 것들을 갖고 있죠. 유연하고 빠르고 그리고 위험하고요. 가능성 일단 꼭 주의해야 될 게 좋은 뽕이 많이 맞는데 성공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냥 정말 단점. 질서도 없고요. 처음이잖아요. 고립무원이기 때문에 막막하고 일도 대단히 많고 급여도 적고 하지만 성공시에 큰 리워드가 있고 그죠? 하지만 성공 가능성과 낮음이 같이 공존하겠죠.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스타트업이 뭔지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잘 얘기를 할 거고 가장 재밌는 스타트업 얘기를 못해서 좀 아쉽네요. 네, 그렇고요. 마인드셋에 대해서 이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여기는 이제 전적으로 거의 저의 생각이고 사실 뭐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그런 생각 가지고 있고 근데 제가 지나면서 많은 대표들을 만났고 많은 매체를 접했고 제가 직접 머리를 깨지면서 느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제일 중요하다. 제가 그리고 제일 우선순위 생각하고 제가 키우고 있는 영향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멘탈리티가 가장 적합한 스타트업 마인드셋인가 라고 생각하면 첫 번째는 호기심이 많아야 됩니다. 사실 다 필요 없어요. 제 생각에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호기심이 많아야 돼요. 관심이 많아야 돼요. 주변의 것들 그냥 막 쓸데없는 거 말고도 진짜 호기심도 넘쳐야 되고 내가 왜에 대한 질문을 항상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 대단히 중요하고요. 궁금한 것들을 꼭 개선시키고 싶은 의지들이 있어야 되고 기본적으로 관심이 많아야 돼요. 그냥 왜 해? 했을 때 그냥 하는 사람들은 사실 이 조직에는 맞지 않죠. 그리고 관심도 너무 많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보세요. 나도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지. 이게 사실 첫 번째로 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개선이 안 되는 영역을 생각 중에 호기심이 적은 거는 사실 뭐 연습한다고 늘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관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 조직은 좀 스타트업의 조직에서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키우려고 하면 키울 수 있지 않을까요? 어쨌든 좀 개선이 어려운 순서대로 나열을 해봤어요. 그래서 호기심은 왜 중요한, 특히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스스로 동기부여하는 게 사실 어려워요. 대단히. 저도 여러분들과 면담 되게 많이 하고 많이 신경 쓰려고 하고 여러분들과 소통하려고 하지만 한계점이 반드시 있고 그리고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케어도 부족해요. 큰 기업이나 이미 안정된 조직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동력을 스스로 얻어야 되거든요. 자기 스스로. 그 연료가 아마 절대적으로 부족한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렇기 때문에 호기심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많을수록 항상 더 나은 것, 더 나은 선택 그리고 우선순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연구에서도 봤을 때 호기심이 많으면은 낙관적인 시야를 가지는 게 되게 크다고 생각해요. 다음에 할 얘기 중에 하나인데 긍정적이고 아무래도 궁금한 게 많고 좀 더 나아질 거라 생각들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게 흥미가 없으면은 이게 너무 많잖아요. 새로운 것밖에 없어요. 뉴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너무 그러니까 약간 압도된다고 느낄 거고 그것들에 대해서 공황이 좀 빠진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오히려 소진돼 버리는 거죠. 부족했을 때. 그래서 좀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호기심은 곧 시작이고 스타트업은 말 그대로 스타트이기 때문에 호기심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낙관주의예요. 아마 얘기하셨을지도 모르겠는데 대단히 제일 이거 키워서라도 필요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긍정주의와는 달라요. 이게 제로투원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미국에서 이제 가장 잘 됐던 시기 중에 하나는 다들 낙관주의자가 너무 넘쳐날 때였던. 한국은 낙관주의자가 대단히 부족합니다. 특히 우리 회사도 부족한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스타트업은 잘 성공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책을 추천하는데
그 누구도 잘 되고 나서 특히 노를 많이 받은 회사들이 대단히 많이 듣습니다. 너희들은 절대로 성공하지 못할 거라고.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뚫어내는 것이 바로 스타트업이고, 스타트업 생존율은 30% 5년차 30%예요. 생존율이요. 성공률 말고. 네. 70%는 그냥 공중분해 되는 거죠. 그래서 85%는 그냥 실패해요. 그냥. 네. 냉정하게 그냥 받아들여야 될 것 중에 하나는 확률적으로 내가 고른 이 선택지가 실패를 할 거예요. 네. 대단히 높은 확률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서 일하는 일을 찾으려면 이게 가능하다고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억지로 할 필요 없어요. 믿지 않으면 떠나시면 돼요. 네. 스타트업에서 자기가 몸담고 있는 그곳에 자기 스스로가 낙관주의자가 아니라고 하면은 그곳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뭐 그분이 맨날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개시의 순간은 오지 않아요. 이게 정말 잘 된 스타트업들도 사실 토스 같은 경우 사실은 저도 뭐 그분의 얘기는 아니어서 모르지만 8번 실패하고 9번째 아이템이 토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중간중간 한 개는 뭐 한 일주일 했는데 실패다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했을 수도 있는데 적어도 8번의 실수라고 실패라고 하면은 한 2개 정도는 게임 몰입을 많이 했을 거고 그것들을 실패라고 규정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앞에 막 온갖 아이템들이 있는데 한 8개 이렇게 될 거예요. 사실은 지금도 ING 중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던 그 순간은 잘 오지 않아요. 순간이 오고 나서 봤을 때 사람들은 게시가 왔다고 생각하죠. 스타트업에서 하는 거는 뭐 많이들 묘사하잖아요. 비행기가 떨어지면서 제로를 들고 줄표가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제일 많이 생각하는 중 하나가 이게 집중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킹스맨 보신 적 있으시죠? 이렇게 떨어질 때 그 엄청나게 작은 곳을 향해서 다 같이 떨어지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배신자도 발생하고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률도 낮고 그 작은 지점을 향해서 저희가 바늘 구멍에 낙타를 집어넣기 위해서 온갖 애를 쓰고 있는 과정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은 필요 없어요. 사실 똑똑한 척 하려고 하는 비관주의자는 얼마나 될 수 있습니다. 네. 저도 안 되는 이유는 수천 수만 가지 더 많이 될 수 있고 훨씬 더 많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셋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상에 진짜 정말 많아요.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굳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뭐 당연히 이해 안 될 거고 이 어려움에 대해서 공감도 되지 않을 거고 스타트업에는 없는 게 진짜 많죠.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0이죠. 그래서 처음에 그래도 있을 때 들어와서 그래도 카이 같은 경우는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사람도 없고 기회도 없고요. 체계도 없고 그냥 없어요. 다 없어. 다 없는데 거기다가 그 마음까지 부정적이야. 그러면 당연히 폭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실패의 85%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자꾸 부정적인 에너지를 서로 모아가면서 응축시키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한 스타트업한테 잘하라고 말하는 거는 그 방금 전에 태어나는데 왜 너는 미적분을 잘 못하니? 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왜 체계가 없니? 왜 돈이 없니? 왜 질서가 없니? 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객관적으로 더 냉정하게 보셔야 되고 이게 0에서 시작했을 때 아무것도 없는 것이 대단히 많다라고 고민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유명한 배민의 말들이 있죠.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결국에 행동 양식은 세 가지로 정해지게 되는 거예요. 낙관주의자가 되지 않으면. 그래서 낙관주의자가 돼서 해결책을 주던지 자기가 직접 제시를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아니면은 누군가의 해결책이 마음에 들면은 같이 가면 되고요. 아니면은 공감이 안 되면 안 하는 게 좋아요. 사실은 그게 뭐 나쁘다 이런 게 아니고 이 작은 확률에 여러분들의 그 참여하는 분들의 에너지와 젊음과 온갖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있을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항상 부정적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부정적일 바에는 그냥 심플하게 결론 내리면 되는 거예요. 하지 않으면 된다. 왜 그러냐면 15% 안에 스타트업을 찾아내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스타트업 할 때 생각하는 시작하게 된 이유이면서 창사한 이유 중에 하나인데 왼쪽은 바스코 다가마 그러니까 모험을 떠났던 탐험을 떠났던 그리고 그 당시에 모험가이고요. 오른쪽은
원래 제가 쓰려고 했던 건데 잭이 써가지고 짜증나는 세클턴에 제가 알려준 건데 남극항해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단히 모험가가 되고 싶었어요. 탐험가가 되고 싶고 그 당시 때 모험도 확률이 대단히 낮지만 돌아왔을 때 리턴했을 때 모든 걸 얻을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지만 정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항해를 죽었고 저희는 적어도 죽진 않잖아요. 기업에서는 마지막으로 남은 모험은 바로 스타트업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거든요. 우주 말고. 그래서 저는 대단히 스타트업이 재밌는 환경을 생각하고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이 많은 어려움들이 도사리고 있지만 결국에 성공했을 때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낙관주의를 가지고 옳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에 베팅을 하십시오. 모험에는 항상 위험이 있는 법이고 모험에서 위험이 없으면 재미가 없죠. 그래서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Y에 대해서입니다. 이거는 이제 좀 마인드셋을 좀 넘어서 행동하는 방식과 연결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향후 어떻게 일을 하기 전에 왜부터 찾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스타트업에서는 시작하는 게 많아요. 그것도 아마도 당신들 혼자서 스스로 해야 되는 것들이 대단히 많죠. 네. 그래서 기획을 할 때 기획 시작점이 아마도 여러분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런 일은 사실 큰 조직에서 별로 거의 일어나지 않죠. 네. 그렇기 때문에 기획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기획은 좀 작죠. 어떤 대상에 대해서 그 대상의 변화를 가져올 목적을 생각하고 그 목적을 성취하는 데 가장 적합한 행동을 하는 것, 설계하는 것. 여기서 중요한 거는 목적이 두 번이나 들어오는 데 있습니다. 네. 기획은 결국 목적을 찾는 거예요. 어떠한 그 시작을 할 때 모든 시작은 다 기획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기획과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개발을 하더라도 뭐 하다못해 회식을 하더라도 어떠한 목적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아마 직장에서 많이 들을 수 있고 그리고 어느 곳에서 얘기가 들을 수밖에 없는 얘기일 거예요. 왜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서 그 많은 방법 중에서 왜 그걸 선택했느냐 했을 때 고민해야 될 거다 이겁니다. 그냥 선택지가 골랐으면 그건 단순히 방법일 뿐이에요. how. 하지만 이유와 목적이 있을 때는 그것은 why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평범한 사람들은 과제가 있으면은 보통 그냥 어떻게 할지만 고민하려고 대단히 생각해요. 그랬을 때 제가 이제 아까 같은 질문을 받게 되는 거죠. 뭐 이번에 신입사원들이 들어오니까 한번 의미 있는 교육 연수를 해봐 라고 하면은 여기 4,400명이 대세니까 그거 관련된 얘기 좀 할까? 코딩이 대세니까 코딩을 좀 가르칠까? 이런 안은 어떠세요? 이런 안은 어떠세요?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왜 이거를 하게 됐는지에 대한 고민이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 이슈가 나온 이유가 뭔지 이걸 왜 진행하게 되는지에 대한 마지막 목적지까지 도달해서 그것을 끄집어내야 됩니다. 왜 신입사원 연수를 하시려고 하는 거죠? 반드시 신입사원 연수해야 하는 건가요? 어떠한 것을 원하나요? 기대효과가 무엇인가요? 이걸 하는 이유는 신입사원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뭐 등등등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이게 사실은 같은 고리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호기심이 또 있어야죠. 궁금하지 않고 방법만 하시면은 결국에는 이제 이런 말을 듣게 될 거예요. 왜 이렇게 나왔죠? 왜 이런 결과물이 발생했죠? 라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그래서 기존의 방식 보통 생각하는 거는 무엇을 what, how, why로 선택하는 방식을 한다고 하면은 일을 잘하는 방식은 why부터 어떻게 결정하고 무엇을 할지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건 되게 유명한 골드서클이라는 건데 다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하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어떠한 일을 하고자 했을 때 그 뒤에 있는 아니면 이제 결국 사업을 하는 주체자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뭐 이영님의 그 강의들 좀 보면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대리나 이제 과장급이라고 하면은 그 시킨 사람의 목적이 뭔지 왜 이걸 하게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거를 결국에는 이걸 왜 수행하게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 해나가야 된다. 이게 없으면은 좀 어려울 거고
결국에는 왜라는 건 본질에 가까운 거고 본질에 집중한 것이 일을 잘하고 그리고 스타트업에서 이 적은 자원으로 가장 최소한의 것을 가장 중요한 것들을 하게 하는 툴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기대와 안정이라는 요소 중에서 기대를 더 크게 가지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대와 안정은 사실은 한 몸이에요. 둘이 뗄래야 뗄 수 없죠. 둘 다 가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주식이나 코인을 살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까요? 사람들은 어떠한 수익률을 기대하고 사죠. 네. 근데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수익을 얻지 못하고 손실을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식으로 돈 버는 방법 혹시 아시나요? 혹시? 회사를 분석을 하고 오, 너무 가장 본질적인 너무 똑똑해. 아니 주식을 버는 거 되게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전부 다 알고 있죠. 너무너무 쉬워요. 네. 저기 어렵죠. 너무 간단한 원칙. 쌀 때 사서 비싸게 파면 됩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에 있을 때 이곳에서 얻을 수 있는 것과 얻지 못하는 것을 좀 구별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스타트업 기대할 것들은 내가 만약에 여기서 계속 성장했을 때 좀 더 높은 직급에 내가 접근할 수 있다는 그 승선 티켓을 얻는 거죠. 예를 들어서 큰 회사 했을 때는 임원이 되기 어렵겠지만 여기 살아난다고 하면은 물론 뭐 더 새로운 사람들 더 좋은 사람도 좋으면 어렵겠지만 그래도 이미 완전 구축된 조직에 들어간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확률을 얻을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살아남는다면 그동안 얻었던 스톡으로 기대했을 때 얻을 수 있을 거고요. 시스템 설계들을 경험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리더십 같은 것들이 성장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들 저는 어제는 좀 기억이 안 나서 못 적어봤는데 이게 얻을 수 있는 것과 얻지 못하는 게 되게 명확하게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기대기 어려운 건 사실은 안정적인 확정된 급여. 이게 사실 뭐라고 하지? 안정적으로 높으면서 기대 수익까지 높은 거를 기대한다는 건 사실 어렵잖아요. 네. 저 앞에 있는 모든 것과 이걸 다 같이 가져가는 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탄탄대로 그냥 이제 정해져 있는 내가 밟아 나가면은 완성될 것들 그리고 뭐 직무 역량 정확하게 배워서 정확하게 할 것들 그런 것도 사실은 기대하기 생각보다 어려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0.1%도 100% 싸움입니다. 애초에 100%의 기준으로 0.1%를 바라보는 시점 가지면은 대단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거예요. 여기는 왜? 이거 내가 말하면 안 되구나. 아 죄송합니다. 내가 말하면 안 돼. 너무 심리색이 떨어지고 여기서는 왜 이게 없을까? 여기는 왜 체계가 없을까? 이런 것들을 기대한다는 건 사실은 물론 그게 이제 당연하니까 양해해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사실은 좀 다른 걸 기대해야 하는 게 더 맞다. 이게 아니라고 하면은 내가 그게 기대하는 게 아니면은 골라야 합니다. 이게 결국 같이 고를 수는 없어요. 0.1%짜리랑 100%짜리랑 이게 다를 수밖에 없어요. 수익 상품이. 그죠? 세상에 만약에 리스크 없는 고수익 상품이 있다. 여러분이 막 추천해요. 야, 너는 100%의 이율로 연 200%의 수익률을 보장해줄게.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죠. 이건 사기잖아요. 그런 상품은 세상에 없습니다. 이건 본질이고 이걸 가끔 이제 나에게 적용하지 못하는 거죠. 이게 그런 상품은 없어요. 결국 고를 수밖에 없죠. 네. 확실하게 보장된 곳에서 커리어를 쌓고 돈을 벌던지 아니면은 베팅을 하고 모험을 하던지 이거밖에 없는 거죠. 그럼에도 잭팟은 반드시 터지고 확률이 낮고 그 잭팟을 기대하는 사람만이 있을 수 있는 메타를 가지고 여기를 지속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제일 싫어할 것 같은데 제 생각인데 워라벨을 사실 찾아서는 안 된다. 워라벨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워라벨이 없고 일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이 적합하다고 생각하고요. 죄송하네요. 제가 말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약간. 근데 이런 생각해요. 일이 생기수단이잖아요. 그거는 부끄러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뭐 꼭 일에 의미가 있어야 되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노동한다는 건 대단히 신성한 거고 그 가치를 잘 받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 그거를 그냥 생기수단 삼고 살아가는 게 그게 왜 더 이게 우월하고 저게 우월하고의 차이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선택의 문제일 뿐이고 골라야 한다 결국에. 근데 균형이 너에게 더 좋은 가치고 중요한 가치면은 이곳은
그런 데 적합한 것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서 찾을 것이 아니다. 균형은 저기 한전 같은 데서 찾아야지 여기서 찾으면 안 된다. 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균형은 사실 좀 저도 되게 많은 고민들이 있는데 이게 뭐 그냥 워라밸을 다 없애버리겠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 이제 깨지더라도 어쩔 수 없는 곳이다라고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워라밸이 필요하면은 사실은 좀 이미 잘 굴러가고 있고 선로 안에서 이미 그 기차 달리고 있는 기차에 그 탑승 티켓을 갖는 게 좋지 기차 길을 만들고 있는 곳에서 이제 가려고 하면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특히 이제 워크라는 게 너무너무 불행하고 너를 생활에 있어서 이게 제거해야 될 대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여기는 너무너무 어렵죠. 제가 진짜 싫어하는 짤 중에 하나인데 정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짤이죠. 저는 정말 이 짤이 허무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세태를 대단히 많이 반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일은 치워야 될 존재이고 나의 삶은 일 이후에 존재하고 그런 생각들이 대단히 많이 퍼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전적으로 부정하고요. 저는 제가 팀원이 된다고 해도 저는 충분히 기대하고 그런 부분에 집중하는 게 재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의 모든 관심이 퇴근 이후의 삶에 집중되어 있다고 하면 사실 좀 맞긴 맞아요. 너무너무 고통스럽죠. 여기는 그 중에서 제일 끔찍한 곳 중에 하나일 거예요. 헬 오브 헬이죠. 스타트업이라는 곳에서 사실 그 이유를 바라고 고민하고 더 원한다는 거는 여기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문득문득 그런 생각을 해요. 교사는 참 좋은 직업이구나. 그래서 지금 보면서 4시 퇴근하고 요새 뭐해 이러면 너무 좋다고 좀 같이 하자 이러면은 친구도 맨날 너무 싫다고 자기 이게 너무 좋다고 그래서 좋은 삶이다. 사실 안정적인 것들을 기대하면서 기대가 아닌 안정의 라인을 타고 가는 게 틀린 건 아니잖아요. 저는 뭐 좋습니다. 네. 그 삶도 좋았겠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것도 선택의 문제이고 골라야 한다. 근데 하지만 적어도 이곳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한 곳은 아니고 그래서 사실 막 이런 거 많이 넘잖아요. 이제 보람 같은 건 됐고 돈으로 다 바꿔주세요. 이제 내가 말하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을 여기서 좀 기대한다는 거는 좀 아쉽죠. 아무래도 배민조차도 거의 6년 7년 동안 업계 평균 주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 성공한 배민조차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아무래도 충분히 인지하고 그 사전 약관 같은 거죠. 선택을 할 때 신중하게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그리고 했을 때도 바꿔도 상관없고요. 끊임없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라이프를 그때그때 바꿀 수도 있고 지금 이 시기에 내가 이렇게 투신하고 몰입할 수 있는 시기가 맞나? 내가 그러고 싶은 게 맞나? 나 소진하는 거 아닌가? 그럼 언제든지 괜찮아요. 자기가 맞는 삶을 선택해야 되고 그것들에 맞는 마인드셋 가지고 멘탈리티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하고 싶은 얘기는 어쨌든 저희는 대부분의 삶을 일터에서 보내잖아요. 일을 안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긴 하죠. 고소득 백수, 그죠? 그게 보장되지 않은 이상 대부분 일터에서 보내고 그래서 저도 맨날 생각합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기 전에 세면대 올려놓고 죽고 싶다고 하면 매일매일이 행복할 수 있을까? 그 다음 퇴근 후의 삶, 그리고 퇴직 후의 삶, 죽음 후의 삶을 기대하면서 산다는 거는 대단히 불행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의 의미를 좀 찾았으면 좋겠고 이제 뭐 예를 들어 생계의 유지 단순하게 그리고 남과 비교했을 때 내가 더 우월해 보기 위해서 저녁의 삶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하면은 여기는 정말 최악의 선택지예요. 고를 이유가 전혀 없는 거. 그래서 스타트업은 그냥 냉정하게 정말 쓰레기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리스크 덩어리에 박봉에 성공 확률도 심지어 낮아.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을 굳이 고를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고르는 게 옳다 모르는 게 아니고 이게 결국에는 관점 그리고 기대 선택의 문제인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고민해보세요. 하지만 저는 꽤 오래 일하진 않지만 지금도 대단히 일이 재밌다고 생각하고 일할 때 대단히 살아있다는 걸 많이 느껴요. 오늘도 대단히 일어날 때 정말 죽고 싶었는데 오고 나니까 많이 좋네요. 그래서 일은 사실 되게 재밌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하려고 했을 때 할 수 있는 게 대단히 많아요. 선택지가 많고 무엇보다 열려있기 때문에 스타트업이라는 필드에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많다. 이것 또한 큰 가치이고, 안정과 이런 재미 중에 어떤 걸 고를지는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내 방향과 회사의 방향을 항상 점검을 하고, 내가 왜 그러냐면 회사의 방향이 나의 방향과 안 맞으면 내가 일을 열심히 하고 싶겠어요. 회사만 좋은 건데. 그렇기 때문에 둘이 맞는지를 찾아야 되고, 맞는 회사가 필요하다면 바꿔야 되고 찾아야 돼요. 그랬을 때 온전히 일에 집중하고 내 삶을 대단히 일에 많이 썼을 때 그게 똑같이 내일 위에 가고 나의 삶도 같이 이어진다고 생각한다면 더더욱 재밌을 거고 보람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워라벨에서 워라블로 가야 된다. 앞으로 대세는 이 분개된 삶이 아니라 합쳐져서 워킹이나 삶이 합쳐져 있는 게 앞으로 더 맞는 가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라벨의 시대가 지나고 워라블의 시대가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래서 여러분들의 의미 찾았길 꼭 바라고, 없으면은 찾을 때까지 가셔야 됩니다. 생계 유지가 목표라면 그걸 하면 되죠. 그래서 저는 이제 마인드셋에 대해서 다 말씀드렸고, 여기까지는 꽤 이제 고민했던 것들, 그리고 그 기존에 많이 생각했던 것들을 최대한 표현하려고 노력했는데, 그 다음 그 성장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제가 막 이 정도까지 딥하게는 고민을 못했던 것 같아서 약간 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추가로 일에 대해서 좀 말씀하고, 제가 최근에 많이 꽂힌 것 중에 하나가 제일 좋아하는 기업가 중에 한 분이 정주영 CEO께서 말씀했던 더 하려야 더 할 게 없는, 그리고 마지막까지 다하는 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을 찾으시고 거기에 그만큼 몰입할 수 있는 일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짚고 성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정말 고민 많죠? 성장을 어떻게 할까? 그래서 여기부터 내가 그래서 성장이 뭘까? 대체 여러분들 막 그냥 공부도 하고 막 스터디도 하고 막 별별 거 다 하잖아요. 너무 막 저는 스타트업에 성장하려고 들어왔어요. 막 이렇게 막 얘기하시면서 네, 대체 성장이 뭘까? 네? 그래서 또 원론적 왜로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 들었을 때 어떤 역량이 발전해야만 내가 미래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 카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발 능력을 발전하면 미래에 살아남을 수 있는 개발장이 되면은 되는 건가요? 그건 그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네. 그래서 처음 해볼 거예요. 헤이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그래? 뭐야? 네, 진행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성장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는 성장이 뭘까? 그러면은 막 되게 많아요. 개발에서의 나의 성장, 데니가 좀 더 나은 개발자가 되는 거, 더 나은 디자이너가 되는 거, 뭐 엄청나게 많은 영역들이 있죠. 그런 데서 내가 더 잘해졌어, 난 성장했어, 라고 공유할 수 있지만 사실 HR적으로 보면은 이건 거의 정석이거든요. 역량의 종류는 딱 3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기대, 아까 말한 것들, 나는 개발을 더 잘할 거야, 디자인을 더 잘할 거야. 하지만 역량은 2가지 더 있어요. 공통 역량과 리더십 역량. 공통 역량은 약간 멘탈리티적인 거. 그러니까 어떤 엔지니어라고 보면 엔지니어링 기술 같은 것들이 직무에 붙어있는 거고, 아까 말한 멘탈리티, 아까 같은 마인드셋 같은 것들이 키워질까요? 생각보다 잘 안 자라요. 훨씬 더 안 자랍니다. 그런 것들 원하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끌 수 있는 리더십 역량들, 이런 것들이 있고요. 하지만 스타트업에 실제로 많이 얻고 키울 수 있는 역량들은 공통 역량과 리더십 역량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미스매칭이 있는 거죠. 나는 직무 역량을 키우려고 왔는데, 성장하려고 왔는데 좀 알려주는 놈이 없네. 왜 안 알려주는 거지? 나는 막 배우려고 들어왔는데 땡! 여기는 할 수 없어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네, 할 수 없어요. 네.
스타트업에서 효율이 좋은 거는 직무 역량이 아니에요. 네. 리더십 역량을 키우기에 가장 좋은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한 말도 아니고 태산 이형님께서 근데 저도 그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이곳에서 얻을 수 있는 역량을 얻으셔야 돼요. 네. 생각보다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네. 좋지 않을 수 있다. 근데 재밌는 거는 기업들은 리더십 역량을 키우려고 혈안이 돼 있어요. 막 이상한 리더십 학교 같은 거를 돈을 막 외주회사한테 왕창 보내면서 대기업도 막 다 보내고 하거든요. 가보면 시원찮아요. 별것도 없어요. 가르치는 것도 리더십을 어떻게 막 강의를 이러고 배워요. 못 배우지. 안 늘어요. 그런 것들을 리더십이. 예. 근데 여기는 스타트업은 이런 것들을 늘릴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에요. 예. 본인들이 원하기만 한다면. 그래서 아까 같은 미스매칭 때문에 나는 배우 가르쳐 주면은 막 개발도 잘하려고 하는데 왜 그지 같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게 기대감이 잘못됐다. 여기는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다 없어요.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걸 바라면은 이게 실망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 성장 관점에서 좀 얘기하면 리더가 될 기회를 잡고 스스로 리더가 돼야 된다. 이곳에서 최적의 효율을 낼 수 있는 곳이에요. 리더십 역량은 돈을 왕창 때려부어도 키우기 어려운 역량 중에 하나고 리더들을 데려가려고 다 혈안이 돼 있어요. 리더 좀 제발 키우고 싶어가지고. 근데 그건 너무 관심이 없고 내가 개발을 어떻게 해도 좀 더 많이 배울 수 있을까만 관심이 있다는 거는 오히려 대단히 비효율적인 그 성장에 대한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진짜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 하면은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고르시면 돼요. 오히려 여기는 그 기대감을 만족시킬 수 없는 곳일 수도 있다. 워낙 근데 이제 빨리 돌아가고 더 많은 일들을 하기 때문에 그쪽 영향도 꽤 개발되는 건 맞지만 실제적으로 정말 효율이 좋은 거는 이런 부분들. 제가 30명이 넘는 조직의 수장이었잖아요, 나름. 제가 언제 해보겠어요? 사실 제 경험 같은 경우 사실 평생에 걸쳐도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막 5인 6인의 팀에 리딩을 했다? 너 사실은 왕창 걸립니다. 사실은 그 정도의 그 팀 리딩을 하려면 그리고 기획을 하려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성장에 대한 관점을 가진 게 좀 중요할 것 같다. 그래서 스스로 리더가 되려는 자가 역량이 있을 경우 그죠? 역량이 없는데 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있을 경우 그런 사람을 싫어할 기업은 아무 곳에도 없어요. 기업이 원하는 곳에 여러분들이 가고 싶고 앞으로 더 성장하고 싶다고 하면은 무엇보다 이 역량을 키우는 것에 집중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 깊게 들어갔을 때 그럼 진짜 본질적인 성장은 뭘까? 성장이 뭘까? 내가 도구적으로 수학을 더 잘하는 거, 물리를 잘하는 거, 프로그래밍 더 잘하는 게 성장일까? 사실 친구 능력을 키우는 건 대단히 쉬워요. 여러분들에게 좀 죄송한 얘기지만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오만한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코딩 뭐 대단하긴 하지만 하려면 키울 수 있잖아요. 시간 때려 박으면 됩니다. 여러분이 물리 공부한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울걸요.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다른 능력보다 더 훨씬 더 쉽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거 조금 다른 얘기인데 성공한 자의 특징을 딱 이렇게 봤어요. 혹시 가든너의 다중지능 이론이라는 거 좀 알아요? 이게 지능이 되게 많은 거야. 너 정말 똑똑하다. 수학 너무 잘해. 코딩 천재야. 근데 막 사람이랑 말할 때 막 이상한 기계어로 얘기해. 그럼 걔는 머리가 좋은 걸까? 훌륭한 사람일까? 그런 고민을 한 거죠. 누군가는 딱 그 아이돌 춤을 추는 거 딱 봤어. 바로 출 수 있어. 그 머리 좋은 거 아니? 수학은 대단히 못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럼 머리가 안 좋은 걸까? 그러면 대단히 많은 지능들이 있고 보통 생각하는 거는 이런 약간 논리 수학 지능이 그냥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능이 좀 대단히 많고요. 누군가는 하다 못하고 이런 거 자연 지능 막 그 강아지랑 잘 저어울리는 지능 같은 것들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는데 그 중에 특징적인 게 이거예요. 자기 성찰 지능.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 딱 보잖아요. 어느 분야에 성공한 사람이든 이 피라미드로 딱 분석해서 나오면 가장 재밌는 게 뭐냐면 자아 성찰 기능이 3등 안에 무조건 들어요. 저 지능이 대단히 높습니다. 무조건. 그런 특징들을 발견했고 그래서 성장하는 거는 그래서 결국에는 학습하는 법을 학습을 해야 된다. 결국에 배우는 걸 배워야 된다. 어차피 변화는 여러분들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를 거고
여러분들이 배우는 것들은 대단히 뭐 예측할 수도 없고 그게 계속 갈 거라 생각 그 보장도 없습니다. 학습의 천재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변화하는 환경에 대해서 항상 적응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더 빠르게 적응하고 더 빠르게 흡수하는 능력 자체를 키우지 않으면 아마 여러분들 어려울 거고 그래서 학습 전문가가 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학습은 뎁스를 깊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자아 성찰적 지능을 발전시키고 나의 뎁스를 높여 나가는 게 진정한 학습 그리고 성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단히 관심도 많아서 여러 가지 많이 봤었는데 딱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어린아이랑 대화를 하면은 어때요? 그 어린아이가 어떤지 다 느껴지지 않으세요? 하지만 어린아이는 어른을 봤을 때 느끼기 어렵잖아요. 뎁스가 깊어지면 뎁스가 자기보다 상대적으로 얕은 사람이랑 대화하거나 이야기했을 때 금방 파악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 보는 눈이 사실 그런 데서 생긴다고 생각하고요. 내가 그걸 잘 안 보인다고 하면은 나의 뎁스가 지금 낮은 상태에 있는 거죠. 결국에는 뭐 수학을 잘하든 프로그램을 잘하든 영어를 잘하든 뎁스가 낮으면 눈에 환히 보일 수밖에 없어요. 뎁스를 깊게 만드는 것 그게 자체가 성장을 생각하고 그게 학습을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애초에 가장 본질적인 목표에 있는 건 성장, 뭐 뎁스가 깊은 인간이 되어야 되는 거고 어떻게 하면 더 뎁스가 깊은 인간이 되는지를 고민하는 것이 제대로의 성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는 성장 레벨에 퀀텀 점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예전에 겪었던 레벨은 저는 대단히 똑똑하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 당시 때 이런 부분들을 제가 잘 배우고 잘 이해했기 때문에 대단히 잘 성장하는 인간이고 준비가 되는 인간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게 돌파하고 나니까 좀 충분히 부족했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이 자기소양 과정이고 어떻게 보면 성인들이 도달했던 길들이 아닐까.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이해하게 되면서 자아 성찰과 관련된 것들 많이 보고 성장에 관한 것들 많이 보니까 대부분 다 한 점으로 보이더라고요. 비슷한 논리들을 가지고 있고 본질점에 도달했을 때 자기 고민에 대한 생각들은 대단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사실 관심 가지고 키우면 얼마든지 잘할 수 있고요. 그래서 단순하게 내가 어떤 기술적 능력을 잘한다를 벗어나서 이런 것들을 잘 학습하고 실제로 뎁스가 깊은 인간이 되는 것 자체를 노력하는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일 좋아하시는 분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레이 달리오라고 해서 원칙이라는 책을 쓰신 분인데 그냥 삶을 어떻게 성장하면 되는가를 담은 정수의 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엄청 두꺼워요. 저기 있죠? 그래서 검정 책인데 꼭 추천드리고요. 정말 재밌습니다. 안 그럴 것 같이 생겼지만 정말 재밌고 반드시 이걸 추천하고요. 거기서 이제 이분이 이제 결론들을 내려요. 별거 없습니다. 진짜 별거 없는데 볼 때마다 비명을 질렀어요. 저는 너무너무 내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 비슷하구나.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고민했던 것들이 방향성이 틀리지 않았구나 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고 그래서 얘기하는 거 되게 간단합니다. 꿈 그리고 현실을 잘 바라보는 감각 그리고 결단력이 있으면 그게 바로 성공한 인생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목표를 정확하고 분명하고 가지고 그리고 그것들을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는 현실성을 가지고 그리고 결단력 있게 리스크를 감내해내고 결정들을 하면 그것들은 결국 성공적인 인생이 이어진다. 네. 뭐 사실 듣고 나니까 뻔하잖아요. 네. 근데 이런 분들조차도 결국 결론은 되게 심플하게 갈 수밖에 없고 이것들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여기에서 어디에 위치하고 계신지를 고민하는 게 중요해요. 사실 틀린 건 없습니다. 네. 인생의 풍미를 즐긴다 그리고 영향을 미친다. 결국에는 인생 규결은 여기서 되기 마련이고 여기에서 내가 어디에 있고 내가 어디로 가고 싶은지를 고민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꿈과 그리고 현실 그리고 결단력을 가지고 성공적인 인생을 향해서 내가 생각하는 성공적인 인생이 무엇인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네. 성공적인 인생조차 스스로 정의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 게 그래서 내가 안정적인 삶을 살고 그리고 뭐 한다고 해서 성공적인 인생이 아닌 게 아닙니다. 내가 성공적인 인생은 위치를 지정하는 거고 그 성공적인 인생을 향해서 아까 같이 말씀드린 것들을 가지고 끊임없이 해나가면 되고요. 그것들을 해나가는 방식은 매우 간단합니다. 총 5가지 목표를 세우시고요. 그리고 문제를 만나서 진단하고 계획을 세워서
실천해나가는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고리를 만들어내서 천천히 성장하는 것이 성공하는 방법 중에 하나, 원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공식은 대단히 간단해요. 분명한 목표를 하기, 그리고 목표를 달성하는 방향의 문제를 찾고, 아까 그 예시선상에 있는 나의 항구적 목표에 대해서 찾고, 절대로 그 문제를 피하지 마라. 그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근본적 원인을 찾아내서 문제들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진단한 후에 문제를 해결할 계획을 세우세요. 그게 몇 년이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그 풍미와 그 단계에서 이제 일치를 시켜야겠죠. 내가 해낼 수 있는 정도에서. 그래서 그걸 완수하고 실천하시면 됩니다. 참 쉽죠. 성공한 인생은 금방 이루게 됐습니다. 결론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이게 사실 자아성찰 그리고 뎁스가 깊어지는 거는 더 심플해지는 과정 중에 하나이고, 내가 지금 그것들을 실천하는 게 어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저는 뭐 이 정도 발표 마친 것 같고,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업을 그래도 결국 골랐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걸 보시는 분도 아마 그럴 거고, 아마 그걸 고민하는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당신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얘기를 하면서 끝이 낼게요. 이분께서 하신 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전 이분이랑 이제 몇몇 기업가를 좋아하는데, 배움이 짧아서 안 된다, 가난해서 불가능하다, 그리고 나이가 많아서 안 된다, 지금 같은 시대에는 많이 어렵다 라는 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어요. 기적은 없다. 다만 성실하고 지혜로 노동이 있을 뿐이다. 실수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래는 늙음이 없다. 내 후대는 앞으로 나보다 더 나아질 것이고 또 그래야만 한다. 발표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